저희는 할머니도 모시고 고모랑 고모부도 같이 그런 살아서 많았지. 방이 딱 3개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고 고모부도 하실 거 아니야.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 섹스 스타파 프로젝트 오늘 뜨거운 밤 오뜨밤 시작합니다. 네, 2주 만에 지연 씨가 또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댓글창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으로 댓글창 매운맛을 보고 자 화들짝 놀랐다는 지연 씨가 2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예, 많이 놀라셨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하긴 처음 당하면 처음 그런 거 겪으면 충격이 크긴 합니다. 예. 댓글창도 난리 났잖아요. 네. 저도 DM을 진짜 막 진짜? 여동생인 것처럼 네. 그렇게 DM을 엄청 보내는 거야. 진짜 엄청 길게. 네. 현조야 그건 아니야. 세상에 남자는 많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도 있고. 네. 그럼 본인들이 하나씩 소개시켜 주지. 걱정 마시고. 현조야 민기 오빠처럼 민기 네. 오빠 말을 들어라. 밥이라도 먹어봐라. 이런 분도 있고. 어쨌든 뭐 다 이제 오토밤 아껴주시고 또 출연자분들 아껴주시니까 뭐 걱정해 주시는 거겠죠. 뭐 지연 씨도 통과 의례입니다. 이 바닥 통과 의례입니다. 이제야 이제 여기에 이제 발을 붙였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야? 네. 괜찮아요? 다소 고틀렸어. 아니 이제 괜찮아요. 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또 설명해요? 뭐 지연 씨가 소개팅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뭐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설왕설래 말들이 좀 있었는데 또 달리겠다. 좀 더 뽑아내야죠. 전 놀라는 사람입니다. 놀라는 저에게 여러 가지로 재무 상태를 아니, 그러지 마시고 2주 전 방송을 다시 보시는 게 네. 모르시는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누군가에게는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이 성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고 네. 삶의 가치나 뭐 이런 판단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살면 무슨 재미야. 그리고 방송은 특히나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그 안에서 또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재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지연 씨랑 방송하면서 느낀 게 네. 그냥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지식하고 좀 갇혀 있다를 많이 느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느끼면 안 되죠. 너무 늦었나? 너무 늦었죠. 예. 그리고 이제 민기 씨 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판단 내리면서 남일이라고 그렇게 쿨한 척하냐. 아니 원래 남일에 쿨한 거 아닙니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거죠. 네. 거기서 만약에 얘기했는데 다 하지마 현조. 뭐 방송 뭐 1분이면 끝나지. 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내 경험이 다인 줄 아니까 네. 그 외에 다른 일이 많고 다른 경험들이 많다는 거를 조금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평소에 이제 제가 욕을 많이 먹다가 네. 이제 다른 분들이 먹으니까 그렇게 좋냐? 좋더라고요. 너가 욕을 많이 먹었니 그동안? 그동안. 그래요? 쪼잔한 새끼. 착각하시는 게 욕을 먹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관심 받는군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네. 저희 뭐 그렇게 욕 안 먹어본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 저는 한 2달 동안 똑같은 악플로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크게 사건을 한번 겪으면서 저희 네. 부부는 7년 전부터 똑같이 방송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악플이 90%. 이게 2년 전부터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네. 우리는 둘 다 나가서 둘 다 욕을 먹었어.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때 너무 힘드셨겠다. 괜찮았어요. 관심 받는 거 같고 좋았어. 근데 그 전에 무풀이었거든. 악플에도 달리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날 알아가는구나. 네.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저 유부녀인데 색파 구한다고 자꾸 걱정하시는데 방송 중에 누가 대놓고 색파를 구합니까? 구해도 몰래 구하지. 그죠? 네. 자, 유나가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척입니다, 척. 예. 방송이라는 척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 오프닝 토크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계 최초로 섹스 챔피언십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이제 유럽 국가에서 온 20명의 대표가 참가를 한다고 우와. 하고요. 그러면 그 지역 대회도 다 이제 통과해가지고 오는 건가? 대표 선발전 대표 거쳐가지고 선발전 거쳐서 와야 찐이지. 그렇겠지. 그냥 지인들 부르면 대표라고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가
한 경기당 최소 45분에서 최대 6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평가 종목이 16개나 된대요. 유혹, 전신 마사지, 성감대 마사지, 전이, 구강성교, 삽입, 지구력, 외모, 퍼포먼스, 자세, 창의성 뭐 이런 16가지 평가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좀 자신 있는 종목 있습니까? 지현 씨 자신 있는 거 있어요? 네? 네. 저는 구강성교. 아 겹치네요. 이지연이 그쵸. 야, 뭐 우리 얼마 나도 우리 셋 다 겹치네. 야. 야, 그 내가 먼저 찐했어 뭐. 옛날부터. 야, 이게 왜냐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기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을 거 아니야, 모두가. 밤일은 뭐 어떻게 확인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참. 아 그리고 장원 씨는 나 몇 년 전 우리 같이 방송할 때부터 전 늘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때도 어쨌든 얘기하는 건 누나의 주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그렇긴 주장이 뭐 지금은 하지만 달라지니까 똑같이 주장이지. 네. 아, 그때도 저는 다른 거보다는 입이 좀 발달했다. 현아 입?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다 그러시군요. 그럼 셋 다 네. 자신 있다고 하니까 구강성교할 때 나만의 킬포 같은 거 있습니까? 자, 전민기 관심 없는 척하면서 아니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어떤 측면에서? 아니 저 입 안에서 혀를 따로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입술과 동시에 그러니까 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 투웨이로 작동된다. 아. 그거 기본 아니에요, 기본? 뭐 그렇기도 하고 경쟁 붙었어. 그리고 침 양 조절하는 것도 좀 중요해 보여요. 항상 적당한 촉촉해야죠. 촉촉함. 어. 너무 또 질질 흐르면 난 그것도 싫더라고. 밑에 고이면 안 되지. 네. 뭐 깨물고 뭐 중간중간 섞어야 되고요. 네. 뭐 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네. 지현 씨는 뭐가 그렇게 아 저는 저 예전 남자친구가 넌 어쩜 그렇게 입으로 하는 건 다 잘하니라고 얘기한 적이 좀 또 있었거든요. 직업도 입을 쓰는 직업이니까.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저만의 스킬이 좀 있어요.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그게 조금씩 계속 이게 자라나요. 잘하나? 아. 그리고 눈물도 흘리잖아요. 남자로 하여금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한 명을 상대로 네. 할 수도. 그래야지 비교. 최고의 칭찬.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라 최고의 칭찬 어떻게 들어봐? 넌 어쩜 입으로 하는 거 다 잘하니 나왔습니다. 들어본 거 있어요?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뭐 존나 잘하네? 뭐 이런 거? 뭐 내용은 내용이지만 태도가 참 마음에 안 드네. 거만하네, 엄청 정말, 거만하네. 그래서 전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모르겠네요. 그거 입으로 해줄 때 삼키는 스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걸려갖고 자기도 억지로 삼키는 건 별로고 자연스럽게 꿀떡한 다음에 싹. 뭐를 마무리를? 아니 그냥 삼키는 거 있잖아. 뭘 삼켜? 뭐 삼켜요? 먹는데 그거를 네. 뭐 삼킬 때 보면은 이 친구가 이거를 자주 삼켰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억지로 막 싫은데 이렇게 해서 막 목에 걸려서 삼키는 사람이 있고 진짜 꿀떡 삼키는 사람이 있고 뭔지 알죠? 그걸 삼켜야 마무리돼요? 난 삼키는 거 좋더라. 그 삼켜주면 좋잖아. 삼키는 거 얘기한 거 아니라 그 전에 그냥 입으로 해주는 거 얘기한 건데. 삼키는 건 나 삼키는 거 포함이 안 됩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 난 할 수 있어. 진짜요? 각자 패를 깝니다. 자, 그래요. 근데 이 대회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지. 여기 있잖아요. 5명의 심사위원단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보는 대중들의 판단에 맡기는데 최종 평가는 방청객 투표 70%, 심사위원 투표 30%로. 자, 우리 형진 씨는 이 중에서 뭐 좀 자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입인데 진짜? 성감대 마사지. 그러니까, 입으로. 성감대 보니까 마사지가 맞는 것 같아. 내가 알 것 같아. 보니까 본 퍼포먼스가 좀 딸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니면 잇몸이라고 자꾸 다른 것만 얘기하는. 그렇지. 진짜 이게 본질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근데 진짜 남자들 뭐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좀 그게 이제 피스톤 운동이 좀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입으로 잘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손 기술이 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삽입할 때 애타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싫다. 딱 들어가는 척하면서 저는 허공을 찌르면 이분은 엇박자로 집어넣으면 그때 뭔지 알죠? 그래서 약간 늦는 예상치 못했던. 얘가 당연히 이 타이밍 와야 되는데
뭐지 하고서 당황해서 밑을 볼 때 저는 딱 들어가고 저는 삽입이 자신이 네.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나만의 기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 자, 저는 생각해봤는데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세의 창의성. 야, 난 이거 힘들잖아. 자세의 창의성. 뭐 하시길래? 어떻게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데? 가끔씩 저는 이게 천수가늠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손이 1000개인이 있잖아요. 붙여. 스타르타예요. 이 천수가늠. 그게 무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막 이거 하고 이것저것 막 이게 네, 다양하게 시도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자기만 아는 거니까 네.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남하고 비교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 네. 아니 근데 요 기사 저도 찾아봤어요. 좀 일찍 와가지고. 음. 근데 이제 여론이 궁금한 거야. 이 우리나라 사람의 여론이. 그래서 네. 이 커뮤니티에 이 기사를 퍼가지고 올린 사람이 있는데 거기 댓글에 심사위원 어떻게 신청하냐. 다 똑같아 생각하는 거는. 내가 신청하겠다. 출전할 자신감은 없어. 적절은 못하는데 이거는 심사위원을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야, 이런 뭐 색다른 대회가 있다고 해서 진짜 우리도 여기서 어떤 뭐랄까 한계치 없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네? 뭐라고? 뭐가 떠오르지 않는다. 적절한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사실은 뭐 적절하게 여기서 나갈 수 있을 만한 대회가 하나도 없네. 근데 막 이렇게 진짜 아예 대회를 열어가지고 종목까지 정해놓는다고 하니까 확실히 열려 있긴 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깨어 있어도 된다. 그렇죠? 이건 왠지 얼굴 가리고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왜? 외모나 그런 것도 나는 영향을 줄 것 같아. 근데 기술로만- 외모도 그 평가 종목 중에 있어요. 하나가. 그렇구나. 네. 외모는 그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몸매. 거기를 보나? 그게 잘생겨야지. 사실 소중히 아니 외모. 섹스 대회에서 얼굴 뭐로 봐. 그러네. 뭐 소중히 외모를 봐야지. 그렇지. 핑크빛인지 뭐 이런 거. 덤본지 아닌지 봐야지. 너무 덤보면 여기 다 탈락이지. 여기 싹 다 여기 킬 올킬이지 여기 다 죽지 여기. 다 덤보 짝짝이 덤보들밖에 없잖아 여기. 덤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부하 못할 수도 있잖아. 고개를 못 들겠네요. 덤보세요? 아니에요. 손을 자 여기 바꿔버리네. 다들 얘기했거든 덤보라고. 좀 더 늙어봐요. 덤밍아웃도 했거든요. 현조만 자기면 아무 말도 안 했어. 기다 아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덤보면 너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전 귀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열려야지. 너무 닫고 있다고. 붙어 있나 보다. 하도 안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문 닫았나 보다. 입술 이렇게 붙은 것처럼. 쭉 달라붙어 있거든 거.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막 네, 알겠습니다. 참 궁금하네 진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광고 갔다가 첫 번째 사연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Y존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이 특허 원료를 더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Y존의 시간을 되돌리는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원료,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 강력한 효능으로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더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달라지는 Y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궁은 약산성 pH 4.5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Y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옷뜨방 보고 신청한다고 해주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여궁 체험분 2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1588-5570 또는 검색창에 여궁 검색해 주세요. 네, 자 여궁입니다. 저희가 이제 꽤 오랫동안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인지도가 생긴 것 같고 이제 좀 구매해볼까 생각하고 구매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자 여러분, 뭐 질 건강뿐만이 아니라 또 타이트닝 에센스이기 때문에 좁혀줍니다. 그래서 남편분과의 이런 부부 관계 시 만족도도 높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제품을 4년 전부터 쓰다가 여궁 알게 돼서 여궁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탁 이렇게 됐답니다. 예. 여러분 여궁과 함께 탁. 알겠습니다. 한번 저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저희 방송을 보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내분께 선물해 보세요. 맞아. 그럼 너무 센스 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여궁이었습니다. 네, 필요한 몸의 활력 증진, 몸속 에너지 증진, 남성 정력, 근육 증진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시니케어의 건강한 남성을 위한 포뮬레이션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입니다. 옥타코사놀과 아연이 좋은 건 아시죠?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에너지원이 바로 옥타코사놀입니다. 이런 옥타코사놀이 일일 섭취량 기준 최고 함량인 40mg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골격 형성과 신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아연, 힘의 원천 마카, 근육과 혈액에 좋은 아르기닌,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타우린까지 모두 함유된 남성에게 완전체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목 넘김 부드럽고요. 소화를 편하게 하는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졌고 휴대가 용이하고 위생을 위해 개별 포장으로 제작됐습니다. 남성이라면 모든 분들께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시니케어 검색하시고 구매 시 배송사항에 M장 써주시는 분들께는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시니케어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입니다. 자, 요거 이제 활력이 좀 떨어진다 느끼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기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이제 부스터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운동 가기 전 한 3-4시간 전에 이거 먹거든요. 따로 그러면 이제 뭐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먹는 약들 종류가 엄청 많아요. 부스터부터 BCA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들 먹는데 저는 딱히 뭐 제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면 충분히 이제 활력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난 이후에 저도 새벽마다 이제 캠핑을 가거든요. 텐트를 딱 쳐요 오랜만에. 진짜 이것 텐트 때문인가? 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저도 되게 심해요. 아, 저도 그래요? 요즘 아침마다 너무 심해서 텐트. 이것 때문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계속 치던 텐트가 아니라 안 치던 텐트잖아요. 많이 허물어진 텐트인데 진짜 이것 때문인가 이제 봐. 원터치로. 난 아예 그냥 접혀 있었거든. 그죠? 그냥 산 상태 그대로 백 안에 들어가 있다면 맞아. 자, 간만에 펼쳤다 이거 아니에요? 네, 진짜 펴져요. 그런가 보다 진짜. 자, 남자들은 이 텐트를 아침에 치느냐 안 치느냐로 이 아침에 시작 자존감이 맞아요. 좌우가 되거든요. 제가 한동안 안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정서적으로도 약간 좀 안 좋아. 그래, 내가 맞아. 늙었나? 자신감 생겨. 자신감 치면. 확실해요. 네. 텐트 8인용 칩니다. 자, 여러분 시니케어의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 남성 정력을 위한 약이라기보다는 활력 증진입니다. 네. 자, 비타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옥타코사놀과 아연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시니케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성매개 감염, 모르고 저질러버린 원나잇,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남들에게 알리기도 싫고 또 병원을 가자니 부담스러울 때 성병이 걱정되지만 어찌할 바 모르겠다면 지렴, 요도염, 방광염, 골반염, 불임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당신을 위해 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성병을 검사하는 S체크입니다.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도 남지 않게 S체크. 전문의가 직접 개발한 온라인 비대면 자가검사 진료 시스템 특허를 받은 자가검사 키트가 S체크입니다. S체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365일 24시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네이버에서 S체크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언제든지 톡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에서 #S체크 검색하시면 S체크 상담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성병의 조짐들 사실 병원 가기가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미리 한번 S체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병원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원 가기 꺼려지실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체크 공식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전문 의사가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되고요. 12가지 성병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 신청하시면 키트가 오고요. 키트 보내주면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니까요. 시간적으로도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체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고 최근에 출산을 해서 서툴지만 열심히 육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에게 서운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기가 잠귀가 밝아서 새벽에 자주 깨는 편이라 출근해야 하는 남편은 안방에서, 저는 아기 방에서 아기를 재우며 따로 잠을 자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관계하고 싶을 때마다 몰래 아기 방에 들어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휴대폰을 확인하라는 듯 제스처를 취한 후 나갑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장원이 자면 이따 내 방으로. 왜? 아 왜긴 홍콩 보내주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자신감에 찬 이모티콘을 잔뜩 보냅니다. 처음에야 귀여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같이 자자는 말 한 번 없던 사람이 본인이 하고 싶을 때는 득달같이 카톡하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카톡 내용도 이따 내 방으로 컴컴. 언제 옴? 올 때 콘돔. 일단 메시지만 보냅니다. 가뜩이나 우는 아이 달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홍콩을 보내주기는커녕 로맨틱이라는 걸 홍콩에 버리고 온 듯한 남편의 태도 때문에 더 열받습니다. 제가 무슨 성욕 해소해주는 여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부부관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점점 남편이 꼴 보기 싫어져서 큰일입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각방을 쓰시는 중인 것 같고요. 육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방을 쓰는데 잠자리 할 때만 잠깐 이제 남편분이 이용하시는 방에서 관계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힘든 부분을 좀 잘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도 주말에 내가 보고 쉬는 시간을 주면서 이러는 것과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이 보는 게 너무 이 재우는 거를 아내분이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어서 아마 거기서 지금 오는 깊은 빡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육아 분담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연 속에서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편분이 약간 철딱서니 같아, 그죠? 그리고 이게 본인 나는 기분 안 좋은데 저쪽만 신나 있으면 더 꼴 보기 싫거든요. 빨리 와 막 이러고. 정민호 씨한테 그래요? 아니 저는 형 진짜 그럴 것 같아. 하자 막 이렇게 이럴 때는 사실은 나오라고 해서 좀 뭐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요즘 많이 힘들지 뭐 선물이라도 사준다든지 아니면 와인 한 잔이라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좀 정서적인 교류의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거 뭐 자판기처럼 그냥 동전 넣고서 빨리 하자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지.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이거 저도 옛날에 많이 싸울 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애랑 같이 자요. 저는 이제 방송이 늦으니까 늦게 끝나고 가면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애들이 일찍 자니까 그럼 툭툭 이제 엉덩이 쳐서 나오라. 저는 이제 좀 뭐 뽀뽀나 이런 거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와이프가 지금 피곤한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정색해버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서 정색해버리면 남편 상처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잠자리 하자는 말을 못하잖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기 키우면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잖아. 그럼 혼자 이제 야동 같은 거 쓱 보다가 나는 이제 감정을 확 올려가. 그리고 난 지금 해야 돼.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최악의 관계가 되죠. 이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안 맞으니까. 한 현조 씨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둘을 한 3, 4년을 이런 상태에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각방 써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출산을 그러니까 2년 연속을 했잖아요. 2년 연속 애를 낳고 뭐 성욕이 떨어진 적도 없었고. 근데 워낙 되게 어릴 때 경험했죠. 그러니까 20대 때기 때문에 난 정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에너지가 20대 애들보다도 내가 봤을 땐 더 넘치는 것 같은데 그때 오죽했겠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 23살에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첫째를 낳았으니까 둘째를 이제 임신했었을 때는 첫째를 이제 여기다가 배가 나왔는데 첫째를 골반에다 걸치고 그냥 그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도 운동한답시고 친구들 만나러 굳이 압구정에 나가겠다고 지하철을 타고 기저귀 가방 메고 애 안고 배 나오는데 막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러고 다녀도 저녁에 대단하다. 또 뭐 남편이 오면 남편이랑 또 하고 싶은 마음은 힘들어도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듦이 저는 그걸로 이제 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다들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서 가능했다. 여현주 씨는 지금도 새벽에 테니스 치고 낮에 플라잉 요가하고 저녁에 또 한강을 뛰고 있으니까 저 체력 누가 감당하냐고. 막 자전거 타고 막. 그러니까 지금 저걸 섹스로 풀어야 되는 에너지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근육량 쟀는데 근육량이 1kg가 또 는 거예요. 난 여리여리해지고 싶은데 섹스를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저는 현조를 맨날 부러워하고 현조는 맨날 저한테 그래서 우리 좀 반 나누면 좋겠다. 진짜 그
에너지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현주 씨는 연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연하요? 연상으로 그래야지 가면 뭐. 연하는 또 싫어해. 근데 그 감당이 에너지를 안 돼. 감당 못한다 너. 쉽지 않아. 근데 또 남자친구 있으면 제가 막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가자 이렇게 또 칭얼거리진 않아요. 항상 맞춰주지. 자기 어필 그만하시고요. 코너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 어필 시간으로 가져가니까 이 피로감이 상당하네요. 그렇다는 예. 거죠. 아 네. 근데 주변에 보면은 진짜 육아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다 각방을 쓰는데 그 각방을 쓰는 이유가 남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편이 걸리적거려서 그래서 쓰는 거 자기 맞아요. 편하려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따로 자면은 이때 섹스리스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 각방 써요 아니면 같이 자요 잠은? 각방 써요. 근데 어떻게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부부관계? 전 되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신랑이 코를 너무 많이 골고 그리고 근데 온도도 코골이 하면 또 달라 문제가 이게. 코 골고 온도도 너무 차이 나요. 저는 좀 추위를 타고 저는 덥고 그러다가 뭐 가끔 또 일이 있을 때는 한 방에 모이기도 해요. 어느 방에 모입니까? 원정을 갑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은 홈팀, 한 번은 원정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거실 소파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TV 보다가 그냥 제3지대에서 중립지대, 제3지대에서. 중립지대에서. 아니면 자고 있을 때 훅 들어오는 건 어때? 훅 그거 들어오는 좋아요. 거. 저는 그쵸. 좋아해요. 잘 안 해서 그렇지 전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국경을 안 넘으시는구나. 안 넘더라고요. 아침에도 뭐 출근하느라 바쁘고. 국내파시보다 국내파. 이동국 스타일. 그러니까 각방 쓰면 그 문 2개 여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지도 않으니까 뭐 지금은 거의 뭐. 근데 저는 뭐든지 좀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라서 그냥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귀엽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내분께서. 그래서 남편분은 계속 본인을 귀여워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좋아한다고 예뻐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좋은 말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어쨌든 이 여자분이 엄마로서 그 체력적인 딸림을 그걸 좀 보완해주지 않으면 절대 그쵸. 하고 싶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남편분이 얼마나 육아를 같이 하고 있느냐, 분담을 서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불만이 이걸로 터져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약간 태도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저녁을 먹다가 같이 좀 뜨거워지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카톡으로 보내갖고 좀 이따 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태도를 좀 저는 내가 볼 때 고쳐야 된다. 예열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출근 안 하는 날에는 한 번은 좀 같이 자면서 아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다독여줘야겠구나.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연 씨는 좀 성욕이 남다른 편이잖아요.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남자 친구가 하자고 하면 무조건 다 응해주는 편입니까? 대부분은 그러는 것 같아요. 본인이 준비가 안 돼도 일단은 제가 딱히 준비할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바로 탁 됩니까? 스위치 넘기듯이 그냥 딱 바로 딱 촥 빡. 아니,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콸콸콸 이렇게. 남자친구랑 같이 바로. 있으면 뭐 손만 잡아도 막 뜨거워지고 막 하니까. 만약에 동거를 한다 그러면 네. 무조건 한방 아니면 각방? 동거하면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옆에 남자가 자고 있으면 불편하거나 코 골면 이런 거 없어?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 하는데 그래도 뭐 남자친구면은 뭐 계속 눌러 있는데요. 안 간대. 언젠가 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부부랑은 너무 다른 거지. 부부는 그쵸. 맨날 부대끼고 봐야 되니까. 민기 씨는 어떻게 해요? 각방 쓰나요? 같이 자요? 저는 요즘에는 다시 같이 자죠. 각방 쓰다가? 네. 좋아? 각방은 아니고 이제 같이 자다가 이제 아이 침대 2층 침대를 사가지고 재워주다 그냥 거기서 자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새 같이 자요. 그럼 어떻게 등을 서로 돌리고 맞대고 잡니까? 아니면 안고 잡니까? 아니 절대 안고는 안 자죠. 제일 큰 침대예요. 2m 40짜리예요. 킹 중에서도 무슨 킹이지? 하여튼 제일 최고 큰 거. 그 둘이 누우면 잘 안 만나질 정도로 넓고 이게 뭐 가로 세로도 없이 막 자도 되는 침대여가지고 야, 무늬만 같이 쓰는 거네 저거는. 네. 거의 각방 수준이네. 그 진짜 만지기도 힘들어요, 그죠? 맞아요. 서로 만지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결혼 거의 10년 되다 보니까 잠은 그냥 예전에 뭐 학창 시절에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자취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느낌으로 자요. 형진 씨는 각방이에요? 저는 일단 제 철학 중에 하나가 각방은 안 된다. 부부는 이게 있어서 그냥 한 이불. 한 이불 덮고 자야 된다 이거고 그리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TV를 켜놓고 자요. 저희 유전이에요. 너무 안 좋다. 뭘 그게 유전이야? 아니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야,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으면 TV도 없던 때. 보고 배우는 거 유전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지. 환경적인. 분명 자는 거 같아가지고 식으로 TV 끄려면 본다. 너무 조용하면 잠이 안 오는 거지. 오히려. 나 뭔지 알아. 그게 있어서 백색 소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했어. 필요한데 결혼하고 딱 끊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다가 최근에 TV 켜놓고 마루에서 한번 혼자 이렇게 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 3, 4일을 마루에서 이제 TV 켜놓고 즐긴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왜냐면 고치고 거기 맞들리면 이거 다시 맞들리면 안 되고 다시 완전 진짜 각방 써야 될거 시작하기가 아니에요. 쉽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게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아빠를 보이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까워지고. 좋다. 저는 무조건 4시 같이 잡니다. 4시 같이. 네, 근데 이제 와이프랑 붙어 자는 건 싫으니까 아이 누가 와이프 싫으니까? 아이 와이프 제가 싫은 같이 근데 아이를 아이가 중간에 같이 껴놔. 자는 건 또 이게 의견이 다르더라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가 같이 자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 쉽지 않죠. 아이들이 늘 붙어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 집 어려울 때 분명 단칸방에 살았거든. 그래 옛날에 막 근데 동생이 태어났어. 신기한 거야 진짜로. 언제 그랬지? 다 전쟁 중에도 하는데 뭐. 언제 그랬지? 내가 이제 혹시나 동생 태어날까봐 쌍심지를 키고 내가 옛날 부모님도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할머니도 모시고 고모랑 고모부도 같이 그런 살았어요. 경우가 많았지. 방이 딱 3개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고 고모부도 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는 안방에 화장실이 또 없을 때야. 또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또 맞아. 이게 자기만의 삶이 있어. 옛날에 어떻게 했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 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서로 뭔가 이렇게 날짜를 나눈 것도 아닐 거고 그게 신기해요. 서로 공유하지도 않을 텐데. 그래. 다 한다니까 저는 봤다고 했잖아요. 들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따로 자겠다고 했거든요. 어릴 한 때? 7살인가? 그래서 한 요즘은 7살인데 알았어? 뭔가? 알았어 난. 뭘 알았어? 동생 만들고 있구나. 아니 뭔가 엄마가 자꾸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웃으면서 자꾸 그리고 내 눈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나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눈을 막 깜빡이지 않으려고 그 순간에 내가 연기를 했다니까. 그걸 무안하실까봐. 근데 엄마의 소리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았고 둘의 그 호흡이 너무 가쁘더라고요. 자, 어쨌든 현명하게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남편분도 같이 아까 현도 씨 말대로 주말만큼은 아침에 출근하셔야 돼가지고 좀 힘들면 주말만큼은 좀 같이 자거나 이 아내분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 광고 갔다가 두 번째 사연으로 가도록 할게요.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학 원료 0%, 천연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물에서 검색하거나 주문 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사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꼭 영한네이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 가격대가 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드셔보시면 이게 돈이 아깝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술게임 좀 챙겨드렸죠? 네, 맞아요. 먹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숙취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 죽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심한 편이야. 맞아.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자가지고. 맞아. 주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자, 이 술 게임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술 먹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줘요. 그게 그런 참 것 같아요. 신기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술 게임 없을 때 술 먹게 되면 약간 긴장한다. 맞아, 조심하게 긴장돼요. 되고. 우리 회식 날 뭐 고량주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연태 고량주. 저도 한 병 정도 마셨거든요. 지현 씨 2병 마시고. 근데 저도 술게임 먹었잖아요. 원래는 숙취가 되게 심한 편인데 새벽까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술 냄새도 그닥 안 나고. 지난 네. 토요일에 아싸뷰 끝나고 강민경 아나운서 술 약속 있는지 저기서 술게임 가져가도 되냐고 거기서 가져가더라고요. 네, 비싼 건 알아가지고 또 많이 가져갔어요. 아주 얄미워. 아주. 많이 가져갔어요?
많이 가져왔어. 아껴 먹는데 나는. 자 여러분 진짜 탐나는 제품입니다. 자 영한네이처 술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오뜨밤의 뜨거운 토끼 하드레빗입니다. 명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 연구에 의하면 100명에 1명의 확률로 명기인 여성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말로만 접하셨을 명기를 하드레빗에 오시면 아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드레빗에서 신규 출시한 자동 흡입 리얼 힙 스바키 리나와 사쿠라 히야시를 만나보세요. 사쿠라 하야시. 하야시 이 여배우 이름인가요? 무선 자동 흡입 기능으로 넣고만 있어도 쭉쭉 빨아 당겨주고 6단 진동 모드에 섹시한 신음소리까지 지원하는 리얼 힙 제품입니다. 여성의 피부와 거의 동일한 느낌의 특수 실리콘은 기본이고 흡입묘들이 분리가 되어 사용 후 세척까지 편리한 리나와 하야시를 명기의 느낌 그대로 하드레빗에서 만나보세요. 많은 남성들이 한번 사용해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일본 NPG사의 명기의 증명 시리즈에서 신규 출시된 아오이 츠카사, 오그라유나 등 새로운 그녀들의 명기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면 더 놀라운 경험이 있는 하드레빗은 검색창에 하드레빗을 검색하시거나 하드레빗.com 또는 오뜨방 팟빵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가장 쉽게 오실 수 있고요. 최근 더욱 보강된 경험 많은 전문 MD와의 상담 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우 명기. 네. 자 여기 이름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유명한 AV 배우들 그 본떠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엉덩이 모양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니까 자 본인이 이제 팬심이 좀 있으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아오이 치카사는 진짜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네. 명배우시거든요. 네. 네. 머리는 늘 짧게 유지하고 계시고. 네. 그 제품을 가서 한번 보니까 안에 돌기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실제 똑같이 그렇게 네. 재현을 해놓은 거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이제 광고할 때 그거를 이제 삽입하는 걸 보여주는데 좀 사고 싶긴 합니다. 와, 나 그쵸? 장난 아니다. 보니까 뭐 그 이렇게 우리 질 뭐 이쪽 그다음에 애널 쪽 이쪽도 있고 드디어 이제 네. 남자들에게 좁은 입구 막 화려한 돌기 뭐 이렇다고 해요. 네. 자 여러분 자 하드레빗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최고의 오르가즘 결정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런 거 하면은 실제보다는. 아니 근데 여자인 제가 봐도 이거는 한번 계속 보게 돼요. 넣어보고 싶죠. 아 한번 엉덩이 주물러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게 옛날에 싸구려나 좀 안 좋은 브랜드 제품을 사면 그 막 고무 냄새 있잖아요. 안 좋아. 불쾌한 고무 냄새, 싸구려 고무 냄새 같은 게 엄청 많이 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개그맨들이 이제 자 막 모여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막 둘, 셋, 넷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월세 나눠내면서 방 2개짜리 뭐 이런 데서 모여 살아. 그럼 이제 한 명이 이런 걸 어디서 구해 와요. 그러면은 막 이제 쓰고 이제 씻어 놓으면 한 나머지 사람들이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그 냄새가 정말 그리고 그 안에 조합하고 굉장히 맞아.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것도 좋다고 막 이제 사온 애들이 있었죠. 이제 근데 지금은 기술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하드레빗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제품인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도 해보시고 구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레빗이었습니다. 네, 오뜨맘의 라이프스타일 추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텍스 넘버원 케어 자극 없이 촉촉하게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보습 충전 완료. 좋은 원료로 만든 더 좋은 상품 여러분의 인생이 넘버원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만 선사합니다. 피부에 좋은 햄프시드 오일을 기초로 한 핸드밤, 샤워젤은 물론 부드러운 발림성과 강력한 보습의 바디크림, 두피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샴푸, 남성의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M존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오뜨밤이 추천하는 M존 케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곳의 얇은 피부에 맞춘 자극 없고 강한 세정력으로 노폐물과 냄새 유발 원인까지 제거하고 5만 ppm 초고함량 햄프시드 오일의 수분 보습 맛과 맨통의 쿨링 효과로 샤워 후 자극 없고 기분 좋은 쿨링감을 더해 산뜻하고 시원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자, 버텍스 넘버원에서는 M장 기획 광고 보시고 구매해주신 분들에게 사은품 증정하는데요. 구매하실 때 M장 기획을 꼭 메모에 남겨주세요. 구매 후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음 구매 시 10% 할인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쿠폰 유효 기간은 네이버 스토어 쿠폰 발급 최대치인 30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버텍스 넘버 1 M존 케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M존 케어 딱 네. 지금. 지금 아. 잘 때 막 미쳐요. 거기에 진짜 땀 차가지고 네.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걸로 샤워하면은 바로 개운해져요. 제가 뭐 이렇게 집 문제 때문에 아침 일찍 서류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M존 케어 하고 싶어요. 미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정글이에요, 정글. 사바나 정글입니다 지금. 합시다. 열대우림이에요? 열대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지금 진짜 해야 돼요. 어. 네, 이거 여름은 꼭 하셔야 돼요. 네. 네, 이때 관리 안 하면 아시죠? 네. 여기 어떻게 되는지. 네. 자 이럴 때 이렇게 바깥에서 좀 오랫동안 더운 날 활동하고 들어가서 샤워하면서 M존 케어로 쫙 해주잖아요. 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진짜. 너무 상쾌해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봐야 될 텐데 우리 PT 쌤들도 이거 빠져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맞아요. 가면은 막 사타구니 쳐다보면서 나한테 엄지척하고 막 이래. 다른 회원 이렇게 해주고 있다가 이렇게 회원 엎드려서 안 보이잖아. 근데 내가 가면은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버텍스 넘버 1의 M존 케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최근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했는데요. 3년을 연애하는 동안 남친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형제가 많은 건 알았지만 그 형제들이 하나같이 모두 돌싱이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 이혼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좀 당황하기도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넘어가느라고요.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떻게 이혼 후에 아이 키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많은 형제들이 전부 이혼을 했을까? 제 개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친한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조심스레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본인도 결혼 생활 중에 욕하면서 사내 못 사내 싸워도 이혼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이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런 힘든 일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요. 아직 구체적인 날을 잡은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집안에 인사 한 번씩 갔다 온 것뿐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남자친구는 다른 형제들과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민되겠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고민되겠다 진짜. 아니 뭐 형제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있는데 돌싱이다 그러면 요즘 워낙 돌싱이 많으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돌싱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 형제들이 저기 돌아왔다는 얘기는 각자 뭐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공통된 문제 때문에 다 이혼한 건가? 그 걱정이 드는 거잖아. 그럴 수도 그쵸. 있고 집안에. 아니면 그 집안의 문화가 이제 아내랑 싸웠다고 하면 헤어져 하면서 약간 몰아가면서 한쪽 나쁜 여자를 계속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의 집안들이 있습니다. 저 봤어요. 제 친구도 그래서 이혼했거든요. 싸움만 하면 내 친구인데 싸움만 하면 와이프가 자기네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처가 식구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지 바로. 손가락질하니까 그걸 못 참겠대. 아니 살다 보면 부부가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울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인 것 같고 늘 매도당하니까. 저 이 사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사귀고 싶고 결혼을 하려면 부모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 때문에 그 형제들이 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있어요. 그 공통사가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 가족 모임에 좀 귀찮더라도 좀 자주 가볼 필요가 있는 것 분위기를 같아요. 좀 보게. 네, 분위기를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좋은 척을 하니까 좀 오래 만나서 가족처럼 친해진 그 상태에서 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시연 씨는 어떻게 보여? 저는 약간 반대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형제들이 뭐 몇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돌아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남자도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으나 3년 동안 남자를 본 거잖아요. 내 남자친구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이 사람이 괜찮겠다 해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주변 환경 때문에 네. 자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람 자체만 봐라. 네, 그런 그런 편견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애할 때의 내 그 연인의 모습과 결혼한 뒤에 배우자가 된 내 연인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고. 실제 그래요? 너무 네.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연애랑 다르고 결혼 때 다르고 또 아기 낳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모든 경우를 그렇게 퉁치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뭐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냐 아니냐,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냐 아니냐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형진 씨는?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3년 동안 이제 남자친구를 봐왔다고 하셨는데 굳이 뭐 남자친구만 좋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 저는 조금 결혼해본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혼은 집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다고 느끼는 편이어서. 왜냐면 집안마다 문화나 문화나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 네. 이제 부모끼리 양가가 안 맞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네. 남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음. 집안의 분위기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네. 이 뭐 남자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결혼을 해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래 뭐 우리 뭐 형제들도 다 이혼했으니까 나도 그냥 이혼하지 뭐라고 쉽게 생각하고. 조금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저는 형들은 반대일 다 거라고 생각해요. 했으니까 나는 절대 이혼 안 하겠다. 그럴 근데 이게 수 있지? 근데 이게 참 너무 어렵네요. 이거 어렵다. 이게. 이거 아, 좀 어렵네. 이게 뭐 그런 선입견을 갖냐. 내 남자친구를 3년 동안 본 내 남자친구만 보고 판단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결혼만큼은 정말 다 따져보고 해야 돼. 그게 맞아. 맞아요. 신중하게 어. 다 두드려 보고 저는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결혼인 것 같아. 네, 실제로도. 네. 만약에 내가 갔는데 막 그 언니들이 다 이혼했다. 뭐 그 중에 뭐 이혼이란 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한 명 정도면 괜찮은데 그럼 저는 약간 60% 정도는 이별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약간 그쪽 좀 기울 솔직한 것 같아요. 얘기야. 저는 그냥 만약 이게 제 현실이면 그럴 수 있지. 음. 그럴 수 네. 있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혼하셨잖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랑 지금 같이 사세요. 큰아버지도 이혼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막내 작은 아버지가 계시잖아. 근데 그분은 되게 로맨티스트거든. 사랑꾼이야. 되게 가정적이고. 근데 우리 아버지랑 큰아버지는 좀 터프해. 그게 다 달라. 형제인데도 맞아. 기질이 좀 달라. 그리고 이제 진짜 아까 민기 씨 말대로 또 막내들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형들이 좀 비슷하면 나는 안 그러려고 좀 애쓰는 게 있거든.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형진 씨 말처럼 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런 사람일 수 있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며느리들이 이렇게 정말 다 힘들어가지고 그 집안 문화에 익숙지 못해서 이혼하셨다면은 혹시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가족 문제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3년 사귀었으면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저 네네. 가족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네. 자 그리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섣불리 뭐 언제까지 같이 계시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지인 중에 이제 60대 중반이셔가지고 뭐 얼마나 같이 계셔서 지금 98세세요. 지금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맞아, 그런 경우 있죠. 그 이후 38년을 정정하게 살아계세요. 물론 좋은 거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얕은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금방 우리랑 함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요즘 100세 시대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근데 참 남의 어떻게 보면 결혼 진짜.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걸 네.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게 너무 좀 조심스럽네요. 진짜. 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연인의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우리 집이랑은 정반대야. 우리 집은 너무 살가운데 여기는 완전 각자 개인 플레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집은 각자 개인 플레이인데 여기는 너무 가정적이어서 모든 걸 같이 해.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쓰인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저희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 집은 모든 걸 같이 하는 케이스고 신랑 집은 완전 개인 플레이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또. 그래? 왜냐하면 남편이 우리 집에만 시달리는 것도 힘들어. 행사에 온갖 행사에 가야 되는데 신랑네는 다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더. 생각해보니까 진짜 다 너무 화합하는 집안끼리 만나면
오히려 피곤할 수도 그거 있겠다. 오히려 안 그래요. 좋을 수 있어요. 그 행사만 쫓아다니다 끝나 1년에. 그러니까 양가 제 행사. 지인은 그래서 장인 장모끼리도 원래 화목한데 이 집까지 또 합쳐져가지고 같이 여행 다니는 데 있어. 주말마다 골프 다니고 어. 하니까 이게 각자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없어. 거야. 그러니까 어. 이게 그냥 어려워. 근데 여자 집이 좀 화목하고 남자 집이 그런 게 좋긴 좋은 것 같아. 약간 아무래도 무뚝뚝하거나 맞아, 맞아. 각자 도생. 그 지현 씨는 남자친구네 집에 가본 적 있어요? 가족들 보러? 네 가본 적 있죠. 가장 독특했던 집 분위기 어떤 거 있었습니까? 아 종갓집이 하나 있었어요. 종갓집. 종갓집이 있었다. 약간 한옥이야? 네. 갔더니 한옥이야? 네, 약간 그런 마당 있는 야. 그런 집에 살았고. 한옥에 색파인 여자가 간 거야? 제일 독특한 여자가 갔어. 그 집 입장에서도 진짜 독특한 여자 온 거겠네. 그래서 갔더니 너무 좋아하셔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 시제 지내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아 시제를 지내요? 네, 친척들이 와. 다 해가지고 막 한복 입고 오. 네. 시제 막온 마을이 막 음식 다 하고 저 거기 가서 막 음식 주워 먹고 막 그랬죠. 네. 아 근데 어땠어요? 아 여기 씹어 보면 큰일 나겠다 생각 안 들었어요? 네, 뭐 좋대겠다 생각해. 힘들지. 힘들지 이거는. 왜냐면은 제사가 1년에 12번이래요. 많다. 네, 그리고 그 남자 쪽 어머니가 남자를 되게 일찍 낳으셨 18살에 낳으셨어요. 아 그렇겠지. 40대 중후반 정도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네. 만약 결혼하면 네. 그때 당시에 야. 50년 더 같이 살아야 돼. 지금 미셸 누나보다 어린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맞잖아. 아니 틀린 건 아니 아니잖아. 맞다고요. 내 친구 내 친구야 내 친구. 맞아. 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근데 지현 씨를 되게 귀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동글동글하고 뭐 아니요 상은 종갓집 맏며느리 상이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색파 있지. 아 알겠어요. 형 혹시 민기 씨는 여자친구네 집 옛날에 갔는데 뭐 좀 독특했던 거 없어요? 저희는 그 갔을 때 아버님이 그 무도인이셨어요. 그 지역의 고 무도의 회장님. 그리고 잘못되면 좆되겠다 너도. 그 언니가 나보다 어렸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얘는 나보다 어려. 자기 여동생 남친이라고 나한테 야야 거리는 거야. 제가 거기 놀러 가잖아요. 어머님이 고속버스 터미널로 나오세요. 차를 끌고 그랜저를 끌고 나와가지고 나랑 그 여자친구를 영화관에 내려다주고 또 나중에 데려오시고 약간 이런 좀 특이한 집이 있었어요. 저는 한조 19살, 씨. 20살 이때 사귀었던 그 오빠네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이랑 저희 엄마 아빠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전 아직도 그 오빠네 어머님이랑 연락을 하고 너 정리 한번 그래, 얘기하고 맞아요, 있어야지. 맞아요. 다 같이 먹었잖아. 너 정리했어 안 했어? 정리 안 했죠. 어머님 너무 좋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요? 야 이번 주는 현조다. 자 현조가. 어머님. 너 그때 너 욕좀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국민 쌍년이라고. 야 아니 뭐 현조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게 사연으로 오잖아.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갔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예전 여자친구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 야 이런 개 같은 년이 이거 야 어떻게 이러지 이거 이러면서 욕할 거야 아마. 당장 헤어져 막 이러겠지. 그래서 욕할 거야. 그때 이제 어머님이랑 그때 얘기했는데 어머님이랑 커피 먹고 있는데 그 오빠랑 여자친구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이랬는데 여자친구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 저한테 야야야 이제 여자친구라고 꼴보기 싫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더 낫죠 이러다가 막 진짜. 야. 자그다리지 막 맞춰주다가 이제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 근데 제가 오빠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인 거 알아야 돼? 모른다. 그거는 우리 이렇게 셋이서 딱 비밀로 하자고 그렇게 했죠. 왜냐면은 어머님도 아시는 거죠.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라. 아니면 안 보는 걸 권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좋은 사람이 그 어머니밖에 없니? 그러니까 뭐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오빠가 결혼하면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치. 근데 미국엔 이런 관계 많긴 많더라고. 네. 야, 미국은 뭐 다 보니까. 미국은 뭐 지금 저는 아들 친구 엄마랑도 사귀니까. 그렇죠. 야 그 장모랑도 해. 네. 그런 축구 선수. 아니 뭐 전 부인의 지금 만나는 남자랑도 뭐 그냥 같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일은 잘 풀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 애들 달라요, 생파에 다른 다 오고 다 뭐 오고. 넷이 맞아. 오고 막. 참 알겠습니다. 자 이게 결혼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애는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지.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본인이 걸린다는 거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유다현 씨 오는 주네요. 다현 씨와 함께 또 재미난 사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